골골송을 처음 들어본 초보집사가 고양이가 어디 아파서 그러는 줄 알고 놀라서 울고불고 병원으로 들쳐업고 뛰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초보집사를 공포에 떨게 한 그런 괴담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첫 번째 괴담, 우리 집 고양이가요 눈 위가 휑해져요. 고양이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는 요 시점에 눈 위쪽, 이 귀 사이 요 부분에 털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게다가 악갱이 때는 분명히 저기도 수치 풍성했던 것 같은데, 맞아, 이때는 고양이들 피부 면역력이 약하니까 피부병 잘 걸린다는데 이거 혹시 뭐 탈모 아니야? 피부병 아니야?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양이 성묘가 되기 시작하면 휑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마다 이 휑해지는 정도가 약간 개묘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는 조금 더 많이 휑한 것 같고 어떤 고양이는 풍성한 것 같고, 아직도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보집사들이 특히나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하필이면 왜 이쪽은 좀 털이 휑해지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밖에 완벽한 정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귀 근처 가까이 쪽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촉각모 근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털이 조금 덜 났다라고 보는 이 정도의 가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좀 빨개져 있다거나 또는 부스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피부 질병일 수 있으니까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 피부 질환을 볼 때 항상 기준을 두고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 대칭이냐 아니냐. 좌우 대칭으로 약간 여기가 휑해 보인다라고 하면 질병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한쪽만 그렇다라고 하면 질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에 갑자기 뾰루지가 만져져요. 이거 혹시 암인가요? 보호자님, 그건 젖꼭지입니다. 고양이들이 젖꼭지가 좌우 대칭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는 한데 가끔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선종양? 위험해. 암일 수 있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너무나 크게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우리가 살면서 고양이 젖꼭지를 볼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 사람 젖꼭지랑 고양이 젖꼭지는 너무 생김새가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거 있어요. 아니, 저희 애는 수컷인데요? 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수컷이라도 젖꼭지는 있긴 있습니다. 기능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진짜 역대급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젖꼭지 쪽에 피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란 현미 껍질 같은 게 이렇게 길어 나온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 있는데, 쑥 잡고 떼면 쪽 뽑힙니다. 힘 안 들이고 그냥 쪽 뽑혀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귀가 이거 찢어진 거 아닌가요? 귀가 아주 너덜너덜해졌네. 이거 귀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꿰매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헨니스 포켓, 헨리 주머니라고도 이제 불리는 귀의 기시부입니다. 근데 요 헨리 주머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들은 귀를 잘 움직여서 레이더처럼 이용해서 소리를 듣고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헨리 주머니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는 가설도 있고요. 그리고 귀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귀가 실제로 다쳤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피가 나고 있다거나 딱지가 앉아있는 모습이 관찰되겠죠. 우리 집 고양이 발톱이 부서졌어요. 어떡해요? 고양이 발톱 빠지면 너무 아플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에서 이 발톱을 진짜로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는 발톱 자체가 층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발톱이 시간이 지나면 발톱의 외피가 탈락되고 그 안에 층이 자라서 지금의 이 발톱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고양이가 발톱이 실제로 들리거나 빠지게 되면 그 발톱에서 출혈 그리고 진물이 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오랫동안 치료 관리가 필요하지만 외피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고 스크래칭하고 하면서 오히려 잘 탈락되는 게 좋습니다. 노령묘가 되고 활동성이 떨어진 비만물 같은 경우에는 외피 탈락이 잘 안 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가끔 이 발톱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패드를 찌르는 경우, 그거는 오히려 떨어져야 될 때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앞니가 없어요.
고양이는 앞니 없나요? 자세히 보면 좁쌀만한 앞니가 위아래로 6개씩 있죠. 다른 동물들, 특히 인간과 비교해서도 앞니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양이들은 앞니 자체가 메인 활용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되게 작다,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집 고양이가 입안에 시커먼 게 생겼어요. 혹시 이게 피가 딱지 앉은 건 아닐까요? 혹시 암은 아닐까요? 특히나 어렸을 때 고양이들은 입안에 이렇게 까만 점이 없거나 되게 조그맣다가 점점 성묘화되고 노령묘로 넘어가면서 개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구강 안의 점 자체가 암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멜라닌 세포가 모여있는 스팟들, 말 그대로 점인 거죠. 입안에도 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개수나 크기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이 양상 자체, 그 부분이 자꾸 상처가 생긴다거나 볼록 튀어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깎여 있다거나 이런 식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매끈매끈한 피부면에 단순히 까만 색깔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를 암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떠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긴장되고 무서운 순간이었을까요? 제대로 케어해주고 싶으니까 구석구석 정말 열심히 살펴봤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초보 집사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너무 마음 놀라지 않도록 이 영상 공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